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당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힌 건데요.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사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란 지적과 함께 당정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응답으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히면서 가방이 갈등의 요인임도 추정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최근의 발언 수위를 유지한 겁니다. 예정된 당 회의와 인재 영입식을 마치고 나오는 한 위원장에게 거취의 변화 가능성을 묻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출근길 발언이 알려진 약 1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가 잡힌 민생토론회 참석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벌어진 초유의 충돌에 여당 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의원들 간에도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윤계 핵심 의원은 공작의 피해자가 어떻게 사과하냐고 했지만 사과를 한 뒤 한동훈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에 예정됐던 경북 의원들의 모임은 취소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한 이번 사태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던 자리였습니다. 오비라고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죠. 한 위원장이 사퇴를 일축하면서 당장의 파국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당내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은 물론 한 위원장의 공천 개입 논란 등을 놓고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한동훈은 개인 이탈에 책임을 지라고 했고 몇몇 의원들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비대위원장이 나가야 된다. 여당 스스로 레임덕을 만들려 하느냐고 한 위원장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으로 엄호에 나섰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한 위원장 비판 기사를 의원들 단체방에서 공유하는 등 노골적인 한동훈 흔들기에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꾸 언론을 이렇게 한쪽으로 유도해 가는 방식은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한동훈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손잡고 국민 앞에 나가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인 또 남편인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용서를 저는 빌면 어떨까.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해왔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일부 발언이 거칠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에는 거칠게 보면 변한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천 기준과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그대로 동고동락해온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의 차이 아니겠느냐는 이 시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그동안 각별하게 신경 쓰며 직접 주재해온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지만 공교롭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 국민의 관점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 국민을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모두 국민을 강조했지만 둘은 현재 갈등의 정점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질문받았습니다.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지만 당장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주목됐습니다. 취임 직전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전국 민심을 청취하면서 윤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었고 직접 영입해서 힘을 실어준 김경률 비대위원은 계속해서 김 여사 관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실드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침묵하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내면서 공개 사과 요구는 일축했고 이틀 뒤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감기를 이유로 민생 토론회까지 불참했습니다. 총선 전 선심성 공약 논란까지 불거지는 가운데서도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며 강조하던 행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여당 대표의 입지가 대통령에 의해 흔들리는 건 처음이 아니죠. 이준석 전 대표부터 한동훈 비대위 출범의 계기가 된 김기현 전 대표까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당 비대위원장에 거치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리더십을 흔든 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인 2022년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맞고 대표직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 자체 결단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당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메시지는 당무 개입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윤계의 압도적 지원으로 당선된 새 대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양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쇄신 명목이었지만 총선 불출마와 당대표직 사퇴를 놓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다는 건 암묵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김 대표는 반발했지만 결국 기자회견 한 번 못하고 SNS를 통해 9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실은 당무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 같은 논란이 부담스러운 지금은 당내에서 불만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조계 출신의 당내 인사는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만큼 대통령실 외압의 위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관섭 비서실장 등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네, 국민의힘 취재하는 구승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고 또 그걸 거부를 했어요. 여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제가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네. 제가 무언가를 듣기보다는 의원들에게 취재를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당혹감이 컸고 네. 또 여당 내 충격파가 상당하다는 거겠죠. 대통령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한 게 맞냐, 네. 또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세력의 파워게임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받았는데요. 네. 제 생각은 어떤지 또 다른 의원들은 뭐라고 하는지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느냐, 의원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느냐를 거꾸로 물어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듯 긴장감이 돌던 당내 분위기는 일단은 한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도 네. 할 일을 하겠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냈죠. 그러면서 조금 차분해졌고요. 또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공개적인 목소리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흔들 때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였어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도 돌리고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런 공개적인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북 지역 의원들의 모임이 취소된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네. 근데 지금은 주목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런 게 공통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네네. 충격파에 비해서 이렇게 반응들을 자제하는 건 지금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절박하고 그래서 또 조심스럽습니다.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데 당내 공감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공천 작업이 시작된 마당에 결국 공천권을 쥐고 있는 쪽에 당내 여론의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출마 지역구나 또 대통령의 친분에 따라서 좀 차이도 감지가 되는데요.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한다, 대통령과 싸우는 거냐, 네. 싸우려는 거냐 이런 비공개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용산에서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없어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기획된 갈등,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 얘기 나왔죠. 네, 한동훈 위원장을 이른바 아바타 논란을 넘어서 여권의 차세대 주류로 부각시킨다 이런 주장인데 뭐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일단 오늘 용산 쪽 반응 아직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황 논리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모두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모양새든 조만간 양측이 화해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갈등의 진원지라고 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걸 놓고는 이견이 아직 좁혀진 게 없습니다. 네. 얼마든지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상 공개 비판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에 낙하산 공천한다 이런 걸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를 비판해온 김 위원을 못마땅해 하던 차에 공천의 불공정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여당의 공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특히 현역 의원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언제든 여사 리스크를 매개로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